윤 대통령 측에서는 차량에 탑승돼서 강제로 호송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스스로 내 발로 내가 직접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성을 따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공수처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규모 투입됐던 경찰 공수처 체포조는 일단은 좀 상당 부분 물러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체포에 대해서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를 놓고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석동원 변호사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 정진석 실장 측은 자진 출석 관련해서 공수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고려를 안 하고 있고 영장 무조건 집행이다. 끝까지 집행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김성훈 차장은 체포당한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이 상황들에 대비해서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 경호처가 선발대가 갔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그 언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그 공수처와 경찰이 들고 온 55경비단 대통령 관저 그 출입 관련된 공문서는 이게 조작됐다. 충격적인 범죄 행각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체포 과정이 거의 종료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이 주장을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상황에서 절차의 흠결을 좀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애초 영장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공수처까지 윤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취해서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아마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난번 1차 체포 집행 실패에 이어서 2차에서는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대통령의 의전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공수처로 들어가는 모습은 쉽게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정치적인 그리고 또 법률상으로도 우위에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영재 기자, 지난 1차 체포 실패 이후 공수처가 백브리핑을 했는데 언론에 공개를 하진 않았고 추후에 이제 알려졌잖아요. 9시부터 공수처가 브리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공개로 하지는 않고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추후에 알려지지 않을까. 한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고 상황 종료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브리핑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 같아요. 예, 일단은 9시에 공수처가 브리핑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간이 9시 6분, 6분 정도가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브리핑, 그러니까 영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브리핑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중계로 노출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생중계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한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비공개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생중계를 하지 않는 그런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결론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신병을 거의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 출석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공수처는 지금 윤 대통령이 호송차 탑승이 원칙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현장 합의를 지금 진행을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 측에 차를 타고 가겠다, 이 얘기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윤곽근 변호사 등은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도 있다고 하지만 공수처의 차량에 타는 모습들을 공수처 차량에 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본인이 굉장히 큰 죄를 지어서 강제로 호송을 당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경호처의 차량을 직접 타고 이동을 하게 된다면 합리적인 부분을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자진 출석이라고 지금 부르고 싶은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강제 체포 영장 집행, 체포 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강제로 호송을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강제 영장 집행이 됐는데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향한 기만일 수도 있고 사실상 국민을 너무 어리둥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브리핑 나온 얘기가 방문 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도 고려 안 하고 있다. 호송차 탑승이 원칙이다. 이 이야기를 공수처 브리핑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으니 더 이상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 쪽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공수처의 최종 목적이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하면서 체포를 하지 말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제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는 지금 이미 맡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끌고 가지 말아라.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행간의 의미가 담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윤 대통령 측은 그런 이야기와 함께 기존에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막으로도 보이지만 제3의 장소에서 대통령 조사를 고려 안 한다. 이건 이제 공수처의 이야기인데 이 제3의 장소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랬다가 정진석 실장이 또 어제 또 얘기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의 조사를 하자라고 제안한 셈인 건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제3의 조사를 제3의 장소에 대한 조사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은 그토록 지난 3일부터 12일 만에 2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경찰 인력 3천여 명이 투입됐고 공수처 인력 50여 명이 투입됐으며 전 국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3차 저지선까지 뚫고 관저까지 진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의 이야기를 듣고 자진 출석을 응하고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이야기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경호처 직원들은 공수처 대통령이 도착할 것에 대비해서 경비 관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대도 출발을 한 상태고요. 하지만 공수처까지 가는 그 방법론을 놓고 대통령 측, 경호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대통령 측과 공수처 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고 공수처는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겠다. 자진 출석이라는 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영장 집행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호처에서는 윤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이 되어서 호송을 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을 공수처가 호송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 경비 그리고 공수처에 도착했을 때 경호 업무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비를 할 건지 경호 업무를 할 건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이지만 공수처도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기관이고 수사기관, 조사기관인데 거기에서 신변 안전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방법도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지금 공수처가 차량에 탑승을 같이 해서 호송차 탑승을 한다고 하면 그것부터가 일단 신변 보호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군요.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수처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호송차 탑승이 원칙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는 방문조사, 제3의 장소 조사 고려하지 않고 있고 호송차 탑승이 원칙이다. 자, 일단 과천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강도의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윤총 기자, 한 200쪽 정도 질문지를 보강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단단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다 공수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고 실제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주장이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수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실제로 윤 대통령을 통해서 좀 내란을 준비한 경과나 그리고 또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란 혐의보다는 비상계엄 관련된 피의자들이 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여인영 그리고 김용현 여러 관계자들이 다 이미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과연 그 이제 내란의 수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어떻게 좀 윤 대통령을 설득하고 구슬려서 답변을 얻을지에 대해서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자진 출석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 윤 대통령은 곧 관저로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호송차 탑승이 원칙이다, 공수처는 얘기하고 있고 현장에서 협의할 것 같다, 이런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만약에 방문조사를 고려했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는 그 전에 수사에 협조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1차 체포영장 집행 전부터 윤 대통령이 뭔가 수사에 대해서 지연 전략이 아니라 실제로 이번 수사에 대해서 내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겠다라고 했다면은 굳이 체포영장 발부 전에 수사기관이 직접 출석하거나 아니면은 질문지가 오거나 그런 협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그리고 또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네, 경호처 선발대가 한 7, 8명 정도가 과천청사에 지금 공수처에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도착을 해서 경호 관련돼서 좀 사전 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청사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잖아요. 김용재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과천정부청사 말고도 서울정부청사, 세종청사 다 기자들이 출입처로 이동을 하지만 거기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면은 저희가 어떻게 거기서 취재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기관들 중에 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 기업들보다도 회사들보다도 안전한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 업무를 지금 따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경호처의 임무가 그러려니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면, 그런 점검과 그런 업무들이 분담이 된다면은 이동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조금 더 꺾는다면은 모든 경호가 완벽해졌을 때, 그때 호송차에 탑승을 해서 그렇다면 이동을 하겠다. 요 정도의 이야기까지는 협의점으로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자진 출석을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상 참작을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봅니다. 예, 먼저 자진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순서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체포 영장을 집행을 하게 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아마 지금 조심스럽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하고 해제를 했을 때도 몇 시간 안 걸리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자조적으로 네. 약간 당황스러운 입장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